저희 이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GV 진행을 맡은 강소연이라고 하고요. 이 감독님들이랑은 제가 이 학교 후배로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분실을 연출하신 구양호 감독님이시고요. 배우 신기한 배우님, 고백을 연출하신 정하는 감독님, 김무겸 배우님, 윤설 배우님이십니다. 네, 그러면은 그 GV의 약간 흔한 질문인 시작을 할 건데 각 영화 소개와 맡은 역할 각자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분실부터 영화에 대한 소개를. 영화에 대한 네, 의도. 작품 의도를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소개를 네, 분실 연출한 구양욱이라고 하고요. 영화 연출한 의도는 이제 제가 뭐 팜플렛 이런 거에 써놓는 기획이나 이런 거에다가 써놓은 말이 뭐라고 써놨냐면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한 줄을 좀 느낌 있게 써놨는데 그거 이제 의도가 그런 것 같아요. 좀 영화 속에서 보면은 저는 모든 인물의 어떤 행동이나 선택들이 납득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옳진 않지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 좀 그렇게 옳진 않지만 그 순간에 납득가는 어떤 선택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고 뭐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그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좀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연출을 하게 되었고요. 소재는 좀 나중에 찾아서 끼워넣게 된 그런 영화입니다. 먼저 그런 개념의 영화를 생각하고 표현하기 제일 적합한 소재가 뭘까라고 하다가 이제 여고생들의 이야기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영화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저는 반대로 소재를 먼저 정해져 있었고 그 소재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의도를 살려서 영화를 만들까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주인공이 이제 정의롭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들을 저지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룹 내에서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자 맡으신 역할과 그 캐릭터 소개를 네, 저는 분실에서 현주 역할을 신기환이라고 합니다. 프린세스가 어떻게 저 질문은 좀 이상한데 그러면 스킵하고 맞는데요? 보여주면 캐릭터 죄송해요 제가 진행을 많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현주라는 친구는 그 고등학생 시절에 가장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예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시기인 만큼 그런 것들에 날이 서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서도 예민할 수밖에 없고 성적에서도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라는 노트 하나에도 충분히 울음이 터질 수도 있고 신경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현주라는 캐릭터가 예민하기만 하고 나쁜 그런 아이, 그 친구가 비교가 나쁜 아이 정도가 아니라 그 나중에 친구를 의심했다는 게 자기 미안해서 그 음료를 갖다 주기도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빌릴 때도 되게 정말
정말 자기가 미안한 상황에서 물어본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뻔뻔하거나 이런 캐릭터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 되게 인간적으로 좀 나쁜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인물이 속한 사회에서 인물을 좀 사회 자체가 예민하게 만든 거고 좀 치졸하게 만들고 이런 게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면들을 되게 너무 잘 연기해 주셨죠. 맞아요. 아니었으면 제가 이제 뒤늦게 말을 바꿨을 텐데 연출형 의도인 것처럼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했을 텐데 연출형 의도처럼 되게 잘 연기해 주셔서 연출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킵할까요? 아니면 준비를 하는 정도 하는데.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겸이고요. 그리고 고백에서 반장 정연의 역할을 맡은 김우겸입니다. 그냥 반장이라는 위치가 그 인물한테 좀 많이 평화로울 때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반장이라는 위치가 어떤 사건에 이제 책임감이 지어질 때 아직 어린 아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미성숙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정도로 큰 일까지 벌어지진 않았지만 좀 그런 실수들을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좀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실수들을 좀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이 가는 캐릭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백에서 김영 역할을 맡았던 윤설입니다. 영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화에서 뭐랄까요, 가장 자기 편이 없는, 다들 뭔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이 있고 어떤 무리가 있는데 편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촬영 때도 혼자 있고 그렇습니다. 네. 멋있는 말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질문을 받기 전에 저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위주로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름하여 고백 타입이라고. 아니, 이 제목이 제 노트에 다 쓰여 있거든요. 제 질문 노트인데 그 감독과 스태프들은 몰랐을 법한 배우들만의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드립을 있었다던가 뭐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감독이 이건 아니지 않나 충돌했던 부분. 그때 감독한테 화가 났었다. 네, 뭐 이런 거. 저희 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찍은 지 좀 됐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요런 타입입니다. 굉장히 번쩍해. 싸우는 거 아니야? 준비하신 게 있으시고. 제가 지금 부상을 입은 상태라서 살살. 그러면 이제 고백 팀부터 해볼까요? 제가 하는 거죠? 아니. 센거 나오면 재밌다. 진짜. 그러니까 아니 애드립 그 질문이 애드립이나 그런 거 아니었어요?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 뭐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네. 제가 모르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사실 야, 축구가 점수 많아요. 어떤 분이냐? 아니 뭐 그렇게 아실 텐데 그냥 제가 담배를 좀 촬영 때 많이 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나가려면 거긴 금연 시설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컷이 제가 이제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담배를 뭐 뛰어갔다가 피고 바로 시작하고 그랬던 거 그랬던 게 뭐 가벼운 거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시간을 정해줬던 것 같아요. 촬영 감독이랑 다 담배를 피는데 저
10분만 담배를 안 피고 있어가지고 아 맞아. 그래서 딱 하고 10분 네. 갔다 와 하서 다 같이 데려와서 한 명을 정해서 못 데리고 오면 널 조지겠다. 맞아. 네, 이렇게 네. 맞아. 아, 촬영 시간이 되게 촉박해서 네. 교복을 네. 입고 그냥 담배를 피러 갔었어야 됐는데 아, 맞아요. 이제 그때 다른 주민들이 보시고서는 그치. 맞아요. 그랬던 아니 꼬지름이 아니라 네. 배우님 아니, 그 에피소드는 아니고 OBT 같은 건데 괜찮아요? 그 촬영 중간에 저희가 식사 시간이 있었는데 얘기를 처음 하네요. 식사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먹기는 좀 그렇고 이제 중간 이제 빌 때 이제 알아서 각자 김밥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중간에 지금 잠깐 빨리 오셔가지고 이 컵만 잠깐 딸게요 해가지고 먹다가 이제 갔어요. 그 중간에 그 과학실에서 이렇게 보는 샷. 이렇게 쳐다보는 그 샷이 있는데 그거를 찍을 때 찍고 보니까 입술에 김이 여러분이 보신 거라도 있는데 다 모르시잖아요. 알지도 않아. 농담이어가지고 캐릭터 이상 그게 안 보이지. 아니, 설마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 재밌네요 생각보다. 신기한 혹시 저는 사실 이런 캐릭터를 처음 연기해 본 거였어서 사실은 좀 부담감이 컸거든요. 되게 믿어주시고 밀어주셔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예민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너무 지배하고 있었어서 그냥 좀 그 자리 내내 좀 예민한 척? 아닌 척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현주가 와가지고 너가 내 노트 가져갔냐라고 그럴 때 무슨 노트라고 하는데 그 씬을 찍을 때 감독님이 혹시 어디 안 좋니? 어디 괜찮냐고 그러셨는데 일부러 네, 저를 속였죠. 연기를 위해. 잘했어요. 그러면은 감독님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그 배우님들에게 각각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뭐 많은 건 안 바라고 완벽하게만 얘기해달라는. 감독님은 이것저것 요구하고 그런 건 좀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하게. 완벽 가깝지 않은 거예요. 완벽에 가까웠다. 완벽이라고 하면 너무 또 거짓말 같으니까. 뭐 요구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했죠? 제가? 감정씬 같은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대사보다는 이제 표정에 대해서 되게 잘하셨는지. 그 얘기 할까? 그러면 방금 그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랑 연결되는 얘기인데 배우님 실제로 뭐 다른 혹시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웃상이시거든요. 잘 웃으세요. 되게 귀엽고 뭐 그런 캐릭터 많이 나오시는데 실제로도 좀 그런 지금도 웃고 있잖아요. 근데 맨 처음 미팅할 때 걱정하셨던 부분이 자기가 이제 그래서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조금의 살짝이라도 입꼬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려 버리면 그렇게 감정이 깨질 수도 있으니 관객들 보기에 그때 제가 사기를 쳤죠. 가능하다. 그리고 원래 그 방은정 배우가 주인공 역할을 했던 방은정 배우의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둘 다 그래 버리면 너무 또 캐릭터가 겹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안 그럴 것 같은 이미지의 친구가 그런 연기를 했을 때 같은 예민함이지만 좀 다른 예민함으로 보일 수 있을 거다. 맞는 말이지만 저도 그 얘기하면서 살짝 다리를 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미팅할 때 테이블 밑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거의 뭐 약을 팔았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연락이 오셨는데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됐다라고 하면서 영화 이제 내내 계속 그거 신경 썼어요. 웃지 않으시나 혹시나 조금이라도 귀여운 느낌이 나와버리는 순간 영화가 이상해지니까 네 그래서 예민하게 봤었고 다행히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완벽에 가까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이 배우의
평소에 없었던 모습을 연출을 해놨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뿌듯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저는 사실 그 시나리오 쓸 때 얘기를 엄청 많이 하면서 주인공과 매우 흡사하다는 원래 다 숨기고 원래 되게 정의로워 하고 싶어하고 그래도 두 분이 동창이셔가지고 또 그런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좀 많이 듣고 근데 뭐 연기적으로는 그렇게 그래서 뭐 그럴 건 없었는데 오히려 제일 이슈가 많았던 거는 이제 철봉에 매달리는 씬이 있었는데 그거를 밑에 뭐를 받치고 하니까 이게 자꾸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빼고 해보자 했는데 이제 촬영팀이랑 이분들이 이제 속이자 숨는다 해서 했는데 제가 밑에 깔았어? 편집할 때 들었는데 편집할 때 사운드를 들으면서 알았는데 알았어 밑에 빨리 빼라고 빨리 빼라고 또 부들부들 떠시면서 했던 거 체력적인 걸로 많이 요구를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됐는데 제가 태양을 보라고 되게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하늘을 정면으로 태양을 정면으로 보면 안 되냐. 근데 눈이 너무 아팠어요. 눈이 안 좋은 그런 거. 근데 버티는 건 되게 영배우님이 훨씬 더 잘 버티셔가지고 되게 그랬던 임신동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서 잘 봤고요. 고백에서 마지막 씬에 영희와 정연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한테는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나중에 정연이가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들렸으니까. 감독님 말씀하신 게 아니 목소리 탓이었고요. 우선은 저는 캐릭터들이 영희가 그래도 유일하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터놓는 친구가 정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 가고 정연이 기다리고 있고 영희가 혼자 짐을 정리하면서 뭐 애들한테는 아니라는 말을 뭐 세게 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거니까. 근데 정연이한테는 자기가 아니라고 내뱉어보는 그걸 듣고 정연이가 미안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거를 속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왜 사회문화였는지 분실에 질문드리고 싶고 고백은 좀 죄송하긴 한데 지갑을 열었는데 증명사실이 너무 신입사원 증명서로 아마 원서 사진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아무튼 그게 이제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찍으신 일부러 넣으신 걸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문화 이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예고 나와가지고 그런 다양한 인문계 학생들의 그런 과목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스텝으로 연출부 친구들을 이제 갓 졸업한 방금 전에 수능을 본 그런 친구들한테 해서 이런 거에 어울릴 법한 과목들을 다 정했어요. 그리고 과목들이 이름이 좀 길 경우에 이제 그 줄여서 말을 하잖아요. 뭐 사문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어감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뭐 필기를 베끼는 게 가능하고 그런 게 필요한 과목들이 뭐가 있는지 좀 리스트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나은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도덕도 있었는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도덕 빌려줘. 도덕을 잃어버렸어요. 약간 좀 너무 이상하고 뭐 도덕 막 자꾸 막 도덕 쓰고 막 도덕 찢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일 적합한 게 이제
사문 그 어감도 줄였을 때 사문이라는 표현도 좋고 해서 그걸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구독을 했으면 어떻게 신지영 같겠네요. 저희는 원래 그 학생의 증명사진이 맞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때 우겸 씨의 헤어 상태가 매우 좋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피팅을 했을 때는 완전 거의 반석이어가지고 피팅을 했는데 되게 북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피팅을 하는데 이제 스태프분들이 다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왜 웃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머리를 어떻게 할까. 근데 머리를 현장 때는 좀 길러서 다행히 빠르게 기르셔가지고 현장에서는 괜찮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소품들 준비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합성을 괜히 어색하게 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래도 정연이의 지갑인 게 확실히 드러나려면 짜쳐도 사진인 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게 교복이었던 거예요? 네, 동복 교복. 교복이었는데 그렇게 보이는 양복 같은 거. 머리 때문에 그런 네, 거. 다들 이 사진을 넣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그 제가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 제가 그 머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전 그 했었을 때 어떤 작품을 했었을 때 이제 군인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그 감사하게도 캐스팅을 해주셔가지고 어정쩡한 머리에서 네, 잔디 같은 머리 네, 했었죠. 그러면은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 두 감독님한테 같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두 영화가 모두 배경이 학교였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라는 공간이 되게 학생들을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감독님들이 생각하시는 학교라는 공간이 어떤 모습일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어쨌든 한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 제일 좋았던 거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인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조연이 아니라 뭔가 쟤들의 상황이 하나하나 쟤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이유 이것들이 하나하나 되게 나 저럴 수 있겠다 라고 공감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그래서 학교를 그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학교라는 공간은 감독님은 이제 소재가 학교 생각하셨지만 저는 이제 원래는 소재가 없고 이런 플롯의 어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일 적합한 소재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찾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것 같아요. 그 접근의 어떤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 저 분실을 위한 영화의 소재가 땅볼로 바뀌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많은 소재들 중에서 이걸 선택한 것 대학생도 가능하고 어른들도 가능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능한데 선택한 거는 그 수많은 어떤 우리가 그런 어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좀 이제 찔리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 이유들 뭔가 중요한 거 마음속 인간으로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의 근원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 그 학교 안에서도 이미 그렇게 경쟁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경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꿈을 이루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들 행복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 목적보다는 그 과정 어떤 그런 내용들에 너무 집중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이렇게 달려왔는지 모르게 되는 것 그거의 시작은 학교가 아니었을까. 괜찮았다. 그러면 질문 또 이번에는 분실 타임이라고. 근데 분실 타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음에 방송 분실 타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감독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끼리 오케이. 방금 질문하다 생각한 건데 이 영화에서 이제 편집된 컷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후배로서 이제 편집하는 걸 봤는데 편집 컷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나 뭐 예상대로 안 가서 조금 편집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는 마지막 엔딩이 시나리오 때는 안 변했는데 원하는 대로 씬이 조금 못 나온 것 같아서 연출 의도를 제가 못 살려가지고 마지막에 주인공은 어쨌든 영희가 그런 답답한 외침을 조금 드러내는 느낌으로 뭔가 체육 시간에 영희가 태양을 향해서 공을 던지는 장면으로 원래 끝내고 싶었는데 이게 여건상 촬영 여건상 되게 좀 원하는 느낌으로 많이 안 나와가지고 주인공 정연이의 죄책감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편집은 남겼어요. 뭔가 그렇게 좀 많이 쓰고 있었나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거 하나 뺐구나. 일단 전반적으로 큰 내용에서 빠진 건 없고요. 근데 제가 지금 안 쓰고 있었나라고 물어볼 정도니까 이제 그 중요한 건 없었는데 이제 현주가 주인공 그 선아한테 그 음료를 주잖아요. 이거 그날 저녁이 돼서 약간 그날 그 주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원래 하나가 있었어요. 원래 주고 나서 이때 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얘가 이거 안 먹으니까 안 먹으면 나 먹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귀여운 장면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찍어놓고 자르면 되니까 넣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제 너무 이게 불편해가지고 막 이렇게 옆으로 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들어가 상황 보안이 뭐 애들 반에서는 분위기 다 알잖아요. 서로 싸우고 아니까 싸운 애가 졌다. 그럼 이건 얘가 먹을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가 먹고 싶어서 안 먹을 거면 나 달라라는 느낌의 얘기를 하는데 그 톤이 너무 안 맞아서 뺐어요. 뺐고 그거 말고는 다 있는 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배우님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 그러니까 제일 연기할 때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나 아쉬웠던 장면이 있으면 뭔지. 저는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장면은 아무래도 그 가방 빼고 뺏는 씬이 제일 재밌었던 게 아무래도 이런 연기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몸에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런 에너지가 좀 더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처음 해봐서. 그리고 은정 배우님이 워낙 에너지가 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밀리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과 좀 저 혼자만 알게 모르게 은정 언니랑 기싸움을 하면서 재밌게 했었던 장면이었고 제일 아쉬웠던 장면은 그 마지막 씬에 노트를 찾는데 제 거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원래 절대 울지 않는 인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감독님과 초반에 얘기했었을 때. 근데 이게 갑자기 주문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안 보였는지 뭔가 그 친구의 그런 예민함이 뭔가 조금 더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보였다 싶었는지 좀 한번 우는 것도 가능하시겠냐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랑은 준비하지 않았던 방향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울게 되니까 뭔가 현주로서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배우시 그 저로서의 눈물인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캐릭터가 조금 밸런스가 좀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 어땠어요? 앞에 거 그 좋았던 거 이것도 먼저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사실 그 장면은 굉장히 뭐랄까 자기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자기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거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밀어붙였는데 저도 연출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장면 그러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영화 그 찍는 기간 동안에 되게 여유롭게 저 연출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장면에서는 굉장히 예민했어요. 제가 많이 예민했고 왜냐면 저도 그 장면이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너무 자기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분들도 연기를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거를 만약에 원테이크로 쭉 찍었다고 봤을 때 가짜 같거든요. 연기가 사실은. 근데 제가 편집을 통해서 뭔가 이런 느낌 내고 싶었기 때문에 좀 자기적으로 주문을 했던 것들이 있고 연기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눈물 흘리시는 거 보고 놀라게 됐어요. 놀라가지고 어떻게 무시네 이렇게 얘기하고 주문해놓고 대단하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 보이는 정도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앞에 긍정적인 부분이 가장 나왔던 것 같아요.
장면에서도 신경 썼던 부분이 뭐냐면 그 배우들이 그 어떤 싸움 연기 같은 거 할 때 서로 뭔가 신경전 같은 그런 연기를 많이 시킬 때 영화에서 한쪽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기가 밀려버리면 내가 동등해야 되는 관계에서 기가 밀리면 연기 되게 이상해 보이거든요. 사실 연기 못하는 사람이 연기 이상하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방전 배우분이 되게 기가 센 느낌이셔서 그거를 아슬아슬한 수준까지 끌어올리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봤던. 만약에 진짜 거기서 말씀 안 드렸던 건데 만약 거기서 감정이 밀렸으면 좀 바꿀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리허설 때부터 좀 괜찮았어가지고 그러니까 플랜 B가 있었는데 C, D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계산을 미리 해놓는 타입이라 문제 생기면 그때 당황하기 싫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런 거 필요가 없었죠.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요. 왜냐면 너무 리허설 할 때부터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리고 그 장면이 저도 되게 배우분들한테 감사했던 게 제가 디렉팅한 게 전부가 아닌 장면이에요. 왜냐면 배우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원래는 약간 좀 앉아있는 연기였죠. 현주는 계속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싸우는 느낌을 원했었는데 그 뭔가 싸울 때 느낌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좀 그 에너지가 좀 왔다 갔다 한다는데 무슨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싶었긴 했는데 배우들이 일어나서 하는 걸 보고 나서 아 이게 맞겠다 싶어서 좀 그쪽으로 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감독이 캐릭터를 만들고 시나리오 쓰긴 했지만 막상 그 캐릭터가 되는 건 배우분들이잖아요. 그걸 더더욱이나 좀 체감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했죠. 저는 이제 영화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한 장면이 떠올려요. 고백이라는 영화를 생각하면은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 맨 마지막에 저기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저를 구해주는 그 정의의 사도 같은 그런 친구 있잖아요. 제 단짝 친구. 근데 그 친구가 호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그 동전을 두고 떠나는 장면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재밌었던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이유가 네. 되게 그 이제 왜 이런 짓을 할까 차라리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고 지가 내가 사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뭔가 왜 그렇게 계속 숨겼을까가 뭔가 좀 더 이해가 됐어요. 그 장면을 찍고 나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일 좋았던 장면이 그 맨 마지막에 호재가 동전을 주고 그 너 거 지갑 네가 그 범인이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어떤 넌지시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동전을 넣었을 때 저가 갑자기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교실에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와닿았었어요. 너무 교실은 넓고 그때 다른 배우님들도 다 뒤에 가 있었거든요. 다른 반에 가 있었고 뭐 감독님이랑 그 다음에 촬영감님이랑 별로 없었었는데 그때 진짜 하교 하는 어떤 그런 시간 같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가 혼자 거기에 남겨져 있는데 뭔가 반장이라는 위치나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애들한테 대했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외로웠구나. 그래서 사실은 막 이렇게 언어적으로 어떤 이렇게 정의를 해서 내가 그 친구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잘 몰랐었는데 신기하게 그 촬영을 하면서 되게 이 인물이 외로웠구나라고 느꼈던 아주 저한테 배우로서는 엄청 좋은 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엉엉 울었거든요. 엉엉 울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무슨 그 마음인지 알아요. 다시 이제 그 가까이서 찍는데 가까이서 좀 바스트로 다시 찍자 이렇게 했었는데 맞아. 그때 너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막 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힘들고 제가 이렇게 하기 연기가 뭔가 이렇게 좀 억지스럽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못 쓰고 했었었는데 어쨌든 그때 되게 저한테는 재밌었던 기억이자 뭔가 촬영 중간에 이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구나 이런 경험을 했던 아주 좋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가장 재밌었던 장면이었나요? 네. 아쉽거나 아쉽거나 좋았거나 재밌었던. 저는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 그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엔딩이 이제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원래 있었던 엔딩이 이제 뭐 영희가 이렇게 피구공을 주고받다가 자기가 공을 받았는데 누군가에게 던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늘 원래 그냥 던져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장면을 찍었을 때 물론 영상이 이제 고르지 못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연기를 하면서는 이제 유일하게 뭔가 반 친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정연이랑 단둘이 있을 때 뭔가 내 의견을 얘기하고 내 생각은 이래서 난 어떤 느낌이서 이런 것들 말고 반 친구들이 다 있을 때 자기 목소리를 처음이자 거의 유일하게 내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찍을 때 뭔가 그때 당시를 잠깐 회상하자면 뭐 이제 다른 반 친구들이 다 얘 왜 이래? 뭐 약간 다 이런 식으로 벙 쪄서 이렇게 다 쳐다보는데 되게 그게 뭔가 되게 후련하기도 하고 뭔가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 두 장면을 못 넣어서 굉장히 아쉬워요. 이것만 더 있었어요. 다시 촬영해서 찍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여기 촬영팀이었는데 지금 기억하시나요? 아니 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니 알고 있었어요. 정말 현장이 정말 촉박하게 흘러갔었고 그래서 저도 이해가 되게 갔는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매끄러운 작년 신경 쓰다고 했잖아요. 막 공책을 뿌리는 장면을 신경 쓰다고 하셨잖아요. 뭐 하는 장면을 신경 쓰셨다. 공책을 찍는 아니, 장면. 그러니까 소각장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해가지고 누가 그거를 훔친 건지 아니면 네, 영상. 네, 그게 잘 잘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다 찾아주신 건지 네. 궁금했어요. 그 장면은 사실 이해를 살짝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적이고 낯선 장면이긴 해요. 왜냐면 그 설명을 일단 드리면 거기 선생님 옆에 한번 벌 서는 것처럼 서 있는 애 한 명 있거든요. 걔가 범인이에요. 걔가 걔 뭐 하는 애냐면, 근데 이 주인공도 인물들 사이의 관계 그 노트 주고받는 거랑 상관없이 또 다른 어떤 범죄자가 한 명 있는 거죠. 걔는 그냥 그거 노트 싹 다 훔쳐가지고 버린 애거든요. 근데 비슷한 짓을 한 거를 저는 학교 다닐 때 몇 번 가끔씩 봤어가지고 저도 그런 거 해볼까 생각했었고 잠깐. 왜냐면 내 경쟁자들이 다 밑으로 가면 내가 위로 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복선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화에. 없는데 이제 그 복선을 저는 어떤 걸로 해야지라고 고민했냐면, 그냥 영화에서 이 영화 그 영화 안에서 보여지는 이 학교의 세계의 느낌 같은 것들이 되게 좀 차갑고 애들이랑 소통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즐겁게 노는 장면도 나오는데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그런 느낌으로 일부러 연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운드도 잘 안 들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베이스의 노이즈를 되게 신경 많이 썼어요. 화이트 노이즈를. 근데 미묘하게 그때이 인지를 못하지만 뭔가 불편하게 느끼게끔 모든 장면들을 연출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세계에 저런 애 한 명 좀 있을 수 있겠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깔았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 서 있는 애가 나쁜 애예요. 걔가 사실 보면은 여기서 관객들을 보면 이제 주인공이 되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그 세계관에서 제일 나쁜 애는 걔예요. 다 보였거든요. 또 일말에 어떤 것도 없고 걸려가지고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 고백 볼 때마다 궁금했었는데 그 화장실에서 변기 지갑할 때 반에서 코믹적인 분위기를 봤잖아요. 그렇게 설정했던 게 궁금했어요.
근데 되게 심각한 장면인데 코믹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꽂혔던 것 같아요. 그 대사. 아 이게 대사가 아니죠? 원래 대사. 원래 대사인데. 참으려고 했다도? 네, 원래 다.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 디렉팅. 아 진짜? 이런 느낌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감을 잡으셔가지고 현장에서 다들 그 대사만 치면 웃음이 터져서. 왜 NG가 많이 나요? 네, NG가 많이 났어요. 그냥 뭔가 그냥 너무 심각하지만 그 두 분의 티키타카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많이 뺐는데 티키타카를 너무 많이 포기 못하겠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뒤에 휴지감 싸는 거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게 너무 제가 똥 싸는 줄 그냥 감독님의 개인적인 네, 개취. 이건 아 여기 또 철감이 계세요. 분실 철감님이 여기 계신데. 네. 좀 불려주고 싶어서 지금. 그러면은 저의 질문부터 다시 꺼내보자면 그 배우님들이 실제 자기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우리 캐릭터와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닮아야 될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네. 거의 선택권이 없는 캐릭터가 저는 처음부터 빌려줬을 거예요. 영화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야지 빌려줬을 거지만 약간 그런 거면 막 믿기까지 빌려줘. 내가 뭐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그랬겠지만 치는 있겠지만 일단 싸우기 싫어가지고 뭔가 그쪽에 싸움 만드는 분위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일단 빌려줬겠지만 혼자 꽁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친구가 혹시나 나보다 시험 성적이 잘 나온다 하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 싸움이 잃어버렸다? 웁니다. 바로 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고증합니다. 대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많이 봤어요. 아 학부열이 좀 여기가 학교가 다 이렇게 선결돼 이렇게 아닌게도 있고 그 학교 이렇게 돼 있고 성인과 내 다 어떻게 되는지 다 인맥으로 연결돼 있고. 아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이게 이 영화를 오디션을 봤을 때 제가 이제 그 감독님이랑 1대1로 오디션을 했었어요. 근데 오디션 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 대본까지 다 읽고 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겸 씨는 만약에 정연이처럼 똑같은 반장이라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지갑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저는 아직 대답도 안 했는데 솔직하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눈치가 없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친구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진짜요? 진짜요? 네. 아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빠이빠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 내가 솔직하지 않았나?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솔직하지 않았나? 내내 생각을 했어요. 저를 의심했어요. 근데 그때 뭐 이제 그 이후로도 막 많이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그 얘가 대단하다 생각해요. 정연이라는 친구가. 왜냐면은 되게 이게 거짓말을 칠 때에도 그 뭐랬지 배짱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저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배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겁이 좀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걸 누구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 뭐지 뭐 엄마 선생님한테 얘기하거나 선생님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되게 솔직한 편이어서 막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도 어떤 게 있으면 오히려 더 소심해가지고 그냥 다른 친구들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민할 것까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먼저 얘기해서 왜 참 찌질하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 들을 때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부탁하지 말고. 저는 근데 이거를 오디션 때였나? 그 테이블 작업할 때도 이런 대화들을 나눴었는데요. 근데 해명을 해도 아무도 나를 안 믿어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좀 대처 방식이 근데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약간 제가 뭐 그냥 10대 때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다. 혹은 뭔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 않다. 이런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이게 사실 더 제가 노력할 수도 있는 거고 얘들아 하면서 한 명 한 명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약간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방어하고 싶은 심리가 생겨가지고 네가 이래? 나도 필요 없어. 나도 말 안 해.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나이가 들었는지 지금 제가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근데 그 나이에서 그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르다. 저 같아도 바로 없을 것 같아. 봤어? 맞아. 그 장면이 있었나요? 그 식리대 안에다가 돈을 넣는 장면이. 이렇게 넣는 거 안 하고 이렇게 표정만 따고 행동은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양말만 이렇게. 제가 집어넣는 것까지 했었는데 얼굴만 땄지.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지금은 좀 마지막 타임인데 이때 아니면 그 분실 한 개씩 질문이 있는데 분실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그 현주의 그 노트 앞에 누가 이렇게 서고 끝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백은 그 왜 제목이 고백으로 정해졌는지 좀 궁금해서 네, 좀 답변하면 그 장면이 마지막 그 보너스 컷이죠. 그거의 의미는 사실 그 의미를 정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영화 지금 들어오고 다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주인공의 불안감을 표현한다고 봐요, 영화적으로. 근데 좀 실제 1차원적으로 좀 그 생각을 해보면 그게 실제로 연출할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주인공들 제외하고 스태프들 중에서 아무나 발을 갖다 놓으라고 나한테 알려주지 말고 저도 그 발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만 알겠죠. 저도 모르고 일부러 모르게 해달라고 말을 했고 주인공들만 아니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거가 이제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게 주인공이 가서 한번 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주가 가서 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가 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 장면의 의미는 주인공이 느끼는 불안감을 한 번 더 표현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그거 보면 어떡하지? 뭐하면 어떡하지? 거기서 한번 이렇게 쓱 하기는 좀 다 있고 하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엄청 많이 바뀌었고 시나리오 쓰고 저희 찍을 때도 제목이 고백이 아니었어요. 고백이 아니었었는데 처음 원래 이걸 썼을 때는 우산 속에 지갑이 들어가고 엔딩 장면에서는 비가 와서 정연이가 그 우산으로 영희를 씌워주면서 끝나서 우산의 쓸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비 오는 장면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제목을 어려워요 그거를 할 수 없게 되고 또 마지막 장면도 못 찍으면서 마지막 장면을 찍었다고 했을 때는 그땐 제목이 좀 이제는 말하기 민망하지만 환상의 빛이었는데 좀 그런 환상의 빛이었는데 영원한 빛 맞아 영원한 빛이었는데 다 찍고 나니까 그 빛이라는 거를 화면상으로 잘 살리지 못했는데 이걸 제목으로 가져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편집을 다 해놓고 보니까
어쨌든 주인공이 이 잘못을 자기가 마지막까지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이라는 걸 쓰게 됐는데, 고백이 보통 제목으로 쓰일 때 남자애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의도로 되게 많이 쓰여가지고 다른 의미로 고백이라는 그 용어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 줄 알고 보셨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걸 의도해서 고백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받아볼까요? 계속 많이 아쉬워요. 네. 슈 짜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릴게요. 이 소감과 요즘 뭐 하고 계시는지. 소감은 어떤 오늘 이 상영에 대한 네, 그렇죠. 이 상영에 대한 소감과 요즘 뭐 하시고 지내는지. 남분들은 뭐 하시고 네. 배우님들 뭐 하고 지내시는지. 소감은 되게 분실을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이거 상영을 좀 시작을 했잖아요. 화요일 이제 금요일 이렇게 또 뒤에 더 나갔는데, 근데 뭐 작년에 이제 주로 영화를 만든 영화라서 올해 처음으로 상영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돼서, 상영 기회를 얻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오랜만에 또 관객들 만나고 그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제가 요즘 뭐 다른 작품도 준비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관객들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본다 이게 아니라, 맨 처음에 영화제를 갔을 때나 이럴 때는 그냥 마냥 설레고 그냥 막 만나기 신기했고 이런 느낌에서 그쳤었는데, 이제는 다른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관객들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영화를 어떻게 볼까, 내가 앞으로 찍은 영화를 어떻게 볼까, 관객을 좀 더 전에 고려했던 것보다 좀 더 깊게 좀 체감하는, 관객들을 좀 더 체감하면서 영화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획전이 되고 정해지고 나서도 좀 시나리오를 쓰고 그랬는데, 관객 한 명 한 명을 좀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 저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관객들이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관객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기억나는 얼굴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좀 더 그들의 반응을 기억하고 시나리오를 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관객을 만나는 게 감독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관객을 만나는 것까지가 이제 영화의 완성이다라는 말이 좀 더 체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방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홍보인데, 저희 전주에서 이번에 장편 대상 받은 작품 중에 바람한개 걷어가는 프로듀싱이랑 믹싱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영화 작품을 꼭 다음 내년쯤에 개봉을 할 거니까 많이 보시고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걸보다 저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시나리오를 제 걸 더 제가 1년 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근황은 그렇게 있고요. 최근에 사고가 나가지고 허리 수술 받고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GV라는 것에 참여하는데, 좋아하는 분들 작품이랑 또 같이 함께 상영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오랜만에 또 작품 보니까 감회도 새롭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집에 와서 최근에 단편 영화 하나 끝내고 쉬고 있으면서 쉬면서 또 다음 작품을 친구들이랑 작당 모의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다음 기다리면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더 많이 관심 가주세요. 저는 이거 끝나고 나서 졸업하고 계속 조금 웹쪽 매체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대중성적인 측면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독립영화 하면은 사람들이 좀 멀리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독립영화 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야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재밌을지 모르겠어서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겠고 우선은, 그리고 저도 진짜 오랜만에 GV를 다시 하는데 여태 했던 GV 중에 제일 재밌었던 GV였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 반응도 너무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저도 GV
지부하는데 되게 긴장되고 그렇긴 하는데 오늘 되게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다 아시는 분들 이 감독님 처음 뵀지만 제 고등학교 되게 선배님이셨고 화장실 갔다 봤을 수도 있어요. 맞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걘가? 네, 윤설 배우님도 제 안양예고 동기였고 이 친구는 성대 동기고 저 감독님이고 이게 스태프분이셔가지고 그러니까 다 알아서 그런지 좀 더 말이 좀 편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편하고 또 좋았고 얘기해서 구체적이지 않네. 되게 아담하고 이런 공간에서 되게 얘기해가지고 확실히 이런 공간에 좀 더 얘기하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공식적인 게 있는데 멀리서 얘기하면은 뭔가 저 혼자 얘기하는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눈 바라보면서 얘기하니까 좀 더 이렇게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저도 홍보해도 되나요? 네, 미장센에 그 요즘 온라인 예매 하잖아요. 네, 이제 온라인 상영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의 낮가밤이라고 있고요. 우리의 낮가밤. 네, 비정성 씨의 우리의 낮가밤 그리고 희극지왕의 춤에 따른 춤을 춘다. 네, 네, 그 두 작품이 있는데 그 두 작품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 작품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GV를 너무 오랜만에 특히나 이제 고백 같은 경우에 상영해도 정말 앞으로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저도 보고 또 관객분들 만나 뵈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즐겁네요. 근데 참 저는 이게 작고 또 다 아는 분들이어도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앞으로도 뭐 다양한 작품으로 더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요즘에 네, 뭐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작품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잠깐의 홍보 저희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덕산 19 대표선. 덕산 19 대기소. 덕산 개구나? 네, 맞아요. 덕산 19 대기소라는 네, 영화를 치시면 네, 덕산으로 아마 치시면 네, 그 상영을 합니다. 네. 오늘 연기했던 캐릭터와는 정반대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네,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영화가 편집이 되게 좋거든요. 편집이 되게 수상 편집이어서 저도 현장 진행 제가 마무리. 저도 여기서 진행 이제 마무리 하고요. 저도 되게 진행이 처음 저 두 번째였는데 되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홍보를 하자면 저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그 섹션 5에 있는 바주카라는 영화를 제가 연출을 했는데 그 영화 네, 보러 오신 김에 저도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부천에서 제작 지원 받은 작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G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한 장 찍으면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배우분들이 좀